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4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네, SK텔레콤이 이제 해킹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여기서 유출됐다라고 하는 그 정보, 요걸 담고 있는 서버가 이제 HSS라고 불리는데,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이고, 이게 뭐고, 거기에 이제 무슨 정보가 들어있었고, 뭐가 어떻게 유출돼서 문제가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상황은 이 해킹 기법으로 사용된 게 일단 악성 코드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내용은 사실은 조금 뻔하게 흘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남는 핵심은 뭐냐면 얘가 어떻게 유입이 되었는가 이걸 찾아내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성 코드가 결과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즉 인터넷망을 통해서 해커가 미리 준비한 어떤 서버가 있으면 여기에다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이제 데이터가 유출됐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아니면 원격 제어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 악성 코드가 이제 설치됐다는 서버는 도대체 어느 위치에 포지션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또 접속이 가능했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밝혀진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의 어떤 추측에 의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잘 알려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5G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5G의 이제 코어 네트워크 부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아야 뭐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좀 보면은요, 이렇게 됐어요. SK텔레콤에서 일단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냐면, 시스템 해킹당해서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참 치명적인 겁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4월 19일 밤 악성 코드로 사내 시스템에서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됐고 이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된 핵심 시스템이 뭐냐? 홈 가입자 서버 해가지고 이제 그 HSS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가입자 전화번호, 유심 정보와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 등등등 이런 걸 통합 관리하는 그런 서버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하는 일이 그래서 뭐냐? 이겁니다. 사용자, 등록, 변경, 관리, 인증, 권한부여, 과금 등 광범위한 가입자 정보를 관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냥 코어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내 전화번호 유출된 것도 내 뭐 다른 뭐 이름, 주소 뭐 이런 게 유출된 건 아니니까 좀 다른 어떻게 생각하면 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유심 모르시는 분 없죠? 여러분 그리고 소위 단말기 기변이라는 걸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옛날 구형 단말기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유심 카드 하나만 요 조그만한 거 요거 하나 빼서 내가 새로 산 어떤 폰이 있으면 거기에다 집어넣고 재부팅 한번 딱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과거의 폰은 이제 그 통신이 불가능해지고 얘가 이제 그 안테나가 요렇게 뜨면서 아니면 이제 와이파이인가? 요렇게 뜨면서 이제 그 기지국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기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유출된 정보가 바로 이 유심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이 유심에 관한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인데, 그렇게 되면은 요게 가능해집니다. 뭐, 누군가가 이제 공격자가 타인의 이제 IMSI 정보를 이용해서 마치 자신의 바로 그 타인인 것처럼 뭐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이른바 스푸핑 공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은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뭐 이제 스와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뉴스에 보면은 이제 심 스와핑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어요. 이걸 이용한 공격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이걸 이용한. 그래서 심 스와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제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도의 핀셋이냐, 혹은 뭐 내부 직원의 실수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가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일단 악성 코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SK텔레콤의 이제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작업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해킹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서버 시스템 접근 권한 얻어서 그걸 뚫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계단으로 하나씩 올라가듯이 이제 그 코어 시스템까지 이제 갔다라는 요런 이제 추측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다 분석하고 결과 나오려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냐. 근데 이제 이게 내부 직원의 실수 혹은 고의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제 중요 시스템이라면 망분리 등을 통해서 외부 접근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을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코어 네트워크 부분에 해당되는 이 HSS라는 요 놈이 뚫렸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얘는 기본적으로 그 내부 폐쇄망 안에 분명히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텔레콤이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사설 형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등록 및 변경 관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쨌든 외부랑 붙어요. 그러니까 직접 연결은 안 되더라도 어떤 코어, 절대 이제 연결할 수 없는 코어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는 이제 폐쇄망이라고 하더라도 이 폐쇄망하고 외부를 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인터페이스는 분명히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될 텐데, 그걸 누가 알고 한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으나, 모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악성 코드가 만약에 장기간 잠복하고 있으면서 스캐닝을 했다면 이건 뭐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걸 이런 것에 관한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유입이 됐고 요게 이제 발동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요게 과거에 SK컴즈 사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 쳐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내부라고 부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있고, 그럼 이 네트워크에서 핵심은 모든 정보라는 건 DB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라든지 웹, 뭐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웹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에 누군가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간중간에 뭐 여기 왔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요 DB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리자의 PC가 요게 이제 요 당시만 해도 이제 SK컴즈 사건 때는 얘가 인터넷이 외부로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가 여기에 감염이 딱 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요렇게 DB가 몽땅 털리고, 요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격이 됐었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도 분명히 같은 내용일 텐데, 그때 SK컴즈 때는 이 악성 코드가 유입됐던 경로가 그걸 통해서였거든요. 그때 R툴즈였죠. 그래서 이제 그 R툴즈의 자동 업데이트 시스템이 있었어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건지는 현재까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분명히 진입점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직원 내부에서 고의로 이제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SK컴즈처럼 작동했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유심 정보가 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데, 도대체 어떤 2차 피해냐면은 아까 이제 심 스와핑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따르는 문제예요. 네, 요건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심스와핑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SBS 뉴스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유출된 정보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 심 정보라고 돼 있는데 요런 게 이제 몽땅 유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심스와핑 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기변을 하듯이,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호성이라고 할까요? 호성이라는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휴대폰을 갖고 있을 거고 이걸로 이제 SKT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이 휴대폰 이제 모바일 통신을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타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폰에 유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심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짜를 만들어서 자기 폰 안에 집어넣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정보가 동일한 유심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단말기가 두 개가 사실은 단말기만 다를 뿐 유심 정보가 완벽하게 동일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SKT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요게 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를 야 이게 두 개네 그러면 이건 올드구만 이 사람이 기변을 했는데 그걸 인지 못했나 봐 라고 하면서 이걸 단말기를 끊어버리고 얘가 이제 기변된 거로 간주해서 얘가 연결이 되도록 하고 기존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SKT에서 이상현상이다라고 간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만 제대로 해준다면 사실은 심스와핑 공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이상현상을 분명히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이제 문제인데 한 가지 걱정인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걸 이제 어쨌든 유심 정보를 유출을 했잖아요. 해커가 그걸 만약에 해외에서 한다면 그걸 로밍을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지 그건 SKT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제 시스템이 이제 그 로밍을 할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접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상현상 인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심스와핑 공격이 이제 그 최근에도 2022년에도 있었고요. 대략 한 40건 정도 의심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피해자는 전화가 먹통이 일단 되고 왜 먹통이 되냐 기변했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면서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 기변됐다 그래서 알림 나오고 나서 연결 딱 끊어지고 나서 호성이가 이제 뭐야 내 전화기 왜 이래 요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요 타인 공격자가 이제 나의 이제 가상 자산을 털어간 거죠. 네, 근데 요때는 이제 요게 이제 모두 KT 사용자였다라고 하네요. 자세한 건 기사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5G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좀 알면 좋아요. 5G 네트워크 구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이런 걸 어떻게 또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오픈 5G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G 네트워크라는 게 생각보다 웃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4G니 5G니 요런 그 이동 통신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코어라고 부르는 이 부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제어 체계의 핵심인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리눅스라든지 이런 OS 위에다가 이 5G 코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싹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지노드 B라고 이제 안테나 기지국 있죠? 기지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기지국만 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유심 정보 달아갖고 단말기 집어넣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철수고 이건 0이다 그러면 얘네 둘이 통화할 수 있고 번호도 로얄 번호 줄 수 있어요. 010에 1234-1234 막 이런 번호 주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5G 코어에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5G 코어 네트워크에 이제 네트워크 펑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커 컨테이너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펑션들이 이런 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여러분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놈이 누가 있냐? AMF입니다. 얘가 이제 액세스 관련된 이제 관리 체계인데 얘가 이제 AMF가 제일 먼저 단말기가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이제 얘가 이제 그걸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증 절차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그 인증과 관련된 서버한테 얘한테 야 인증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인증할 때는 이제 이런 식별자 정보들이 맞는지 어쩌는지 데이터베이스 조회해서 찾아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사용자, 여기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노드 B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지국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지국 통해서 접속해가지고 여기 AMF에 들른 다음에 이 AMF가 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 거쳐가지고 승인이 되든 거절이 되든 그래서 만약 승인이 되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어떤 코어라고 부를 만한 부분들이 이만큼 있는데 요게 이제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디다? HSS다 이거예요. HSS.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슬픈 게 충격적일 수 있는 게 그냥 그 SK텔레콤 내부가 그냥 사실상 몽땅 다 드러나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 정도로 침투해서 정보 유출하고 끝인지 그 피해 범위가 어딘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네트워크단에서 도청이 가능한 부분도 일정 수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결국 이 안에서 이제 그 제가 아까 도커 패키징도 있고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킷 단위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도감청 해가지고 분석하면은 뭐, 예, 네, 도청도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뭘 집어넣거나 빼거나 이런 게까지 가능했다면 이제 뭐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기 이제 이런 그림 하나를 보니까 이건 뭐냐 너무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요걸 좀 간단히 보실 수 있는 다른 기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사가 아니고 블로그 글이 있는데 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설명 부분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노드비가 기지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 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5G 네트워크 코어가 있는데 요런 놈들이 이제 코어에 해당되고 어떤 인터페이스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뭐 이제 이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픈 5G 코어로 가면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해지니까 심플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그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제 유저 플레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보가 오가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UPF라고 유저 플레인 펑션을 통해서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코어랑 외부랑 붙는 접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가 있었다. 그래서 뭘 정보를 얻었다. 예, UPF 타고 이제 외부에 업로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픈 5G 뭐 코어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다 네트워크 펑션으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뭐 도커 컨테이너로 제공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로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마존에 AWS에다가 어떤 서비스를 하나 신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각종 네트워크 펑션들이 있죠. 오픈 5G 코어 이걸 올려. 전부 다 올려요.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SKT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어를 이렇게 해서 가상 환경에다 올린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이제 전국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게 이제 이게 일인 거죠. 기지국. 뭐 요거는 이제 지노드 B라고 하는데 보통 요것도 이제 아까 그 오픈 5G 코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시뮬레이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을 이제 지노드비 시뮬레이션도 해줘요. 기지국이 있는 것처럼 뭐 신호가 이게 기지국에서 이제 뭔가 오는 것처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도 오픈 5G 코어에서 해주는데 요런 장비도 있습니다. 이제 아마리 소프트 장비인데 요걸 활용을 하면은 요게 그냥 PC예요. 이거 PC.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랜카드 비슷한 게 하나 꽂아가지고 이 안테나 4개 박아주면은 얘가 이제 기지국, 그 단말 기지국이 됩니다. 그래서 내 거 이제 휴대폰으로 유심 칩을 이제 그 내가 구성한 네트워크에 맞춰서 올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이 이런 장비 좀 안테나 좀 확장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네, 전국에다 설치만 하시면 여러분들 SK텔레콤을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그 왜 도커 얘기를 했냐면 SKT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9년 기준이긴 한데 이 SKT 네트워크의 5G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코어가 있고 이제 랜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 클라우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몽땅 다 어때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AWS는 S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SK텔레콤 자체가 스스로 이제 가상환경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IP망이죠. IP망.
그러니까 인터넷 네트워크망 베이스로 이제 5G 코어가 구현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경로를 타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털린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제 말은 HSS라고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냥 네트워크 코어의 모듈들이 모두 좀, 네, 뭔가 좀 전수조사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하여튼 걱정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그 코인, 가상자산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빨리 두 가지를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 SKT에 가셔서 이거 빨리 신청하시고요. 무료죠. 당연히 이제 대응해 주는 건데, 무단 기변을 차단해 준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 기변을 내가 이제 요거 신청해 놓으면은 그 나랑 똑같은 유심이 생겨가지고 접속되는 이런 건 이제 이상현상이니까 이제 판별이 되겠습니다만, 아예 그냥 기변 자체를 못하도록 내가 이제 보호해 주세요 하면은 어쨌든 뭐, 네, 그 두 개의 충돌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은 이제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해외 로밍 사용을 제한을 해 놓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셔야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신 분들은 뭐 요건 제한적으로 하시더라도 일단 기기 변경 차단을 빨리 해 두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휴대전화 개통하시거나 기변하느라고 대리점 같은 데 많이 가보실 거예요. 이 대리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여러분 유심 카드가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만 한데 유심 칩은 요만해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요거. 근데 이거를 어떤 단말기 그 이렇게 리라이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리라이터기한테 쏙 집어넣고, 그리고 요게 이제 USB로 보통 PC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PC에 연결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거기 대리점에 있는 직원이 이거 보고 여기다 정보 넣어주고 빼고 조작도 해줍니다. 네, 쉽게 말해, 다시 말해서 이제 유심 조작이나 복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HSS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셨던 분들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어머나 세상의 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허용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국가 기관 시설에 지금 사실상 뭐 어떤 그 급에서의 공격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반 해커는 아닐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랑은 다른 그런 국가 체제를 가진 어떤 그쪽에서의 무엇일 수도 있고요. 뭐 현재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사가 설명한 HSS의 내용은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5G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 해킹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공부를 하시게 되는 계기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